오늘부터는 관상학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관상학은 크게 12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1편으로 명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궁이란 인당을 의미합니다. 양미간을 이뤄서 중정의 아래요 산근의 위를 명궁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학식이나 성격, 직업 등을 판단합니다. 명궁이 깨끗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고, 명궁이 깨끗하지 못하면 선천적으로 불운한 사람입니다. 명궁이 원만하여 밝기가 거울 같고 산근이 끊어지지 않고 인당까지 연결된 사람은 어떤 학문을 하든 전공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명궁이 쑥 들어가고 주름살이 있거나 흠이 있는 사람은 비관하기 쉽고 불운한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즉, 명궁은 천연자연궁으로 운명의 강약과 후박을 살펴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명궁은 기색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의 정신은 이곳에 모여서 표현됩니다. 명궁은 뇌수의 제1선이라 해도 좋을 만큼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깨끗하고 좋으면 뇌수도 좋고, 이곳이 깨끗하지 못하면 뇌수도 좋지 못합니다. 다른 곳이 아무리 좋아도 두뇌가 좋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명궁은 사람의 정신이 모이는 곳으로서 희로애락과 우수사려가 모두 이 명궁에 표현됩니다. 기색을 살필 때는 인당과 준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쁠 때는 명궁이 환해지고 슬플 때는 명궁이 찌푸러집니다. 웃을 때나 슬플 때 모두 명궁에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명궁을 잘 살피면 현재의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명궁이 깨끗하고 원만한 사람은 수명도 깁니다. 반면에 명궁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성격이 비관적인 까닭에 단명하기가 쉽습니다. 조그만 인형을 얼굴에 갖다 댔을 때 명궁은 가슴에 해당하는데, 명궁이 좋은 사람은 가슴도 넓고 건강합니다. 반대로 명궁이 좁은 사람은 가슴이 좁아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명궁으로 사람의 수명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학자는 명궁을 폐의 중추기관이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명궁이 좋은 사람은 소견이 넓다고 하였습니다. 이해심이 많고 아량이 넓은 사람은 명궁이 확실히 넓습니다. 반면에 이해심이 부족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은 명궁이 좁습니다. 소견이 자라 콧구멍만 또 못하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다는 말로 명궁이 좁은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명궁이 넓고 밝고 깨끗하고 윤택한 사람은 신체가 건강하므로 수명이 긴 것은 정한 이치고, 좁고 어둡고 쑥 들어간 사람은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비관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명궁이 지나치게 넓어 보기 싫거나 눈썹이 인당 부분까지 나지 않고 몽탁하게 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질이 지나치게 허랑방탕하여 규모가 없는 생활을 하고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해도 탕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명궁은
지나치게 좁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넓어서도 좋지 않습니다. 명궁이 원만하고 깨끗한 이는 건강해서 운도 좋고 큰 사업을 성취하기 쉽습니다. 명궁에 흉터가 있거나 검은 사마귀 또는 점이 있는 사람은 직업을 여러 번 바뀌기 쉽습니다. 석가는 인당에 흰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검은 사마귀가 있었는데 그 위에 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는 인도의 왕위도 싫다하고 부모의 간절한 부탁도 듣지 않고 출가하여 스님이 된 것입니다. 명궁에 흑점이 있는 사람은 일찍이 승려가 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명궁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은 관상학상 양자라 하고 좁거나 깊은 사람은 음자라 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원기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므로 정치가나 군인, 실업가가 될 기질이 있는 반면 음자라 하는 것은 종교가나 교육자, 예술가, 철학자 등이 될 기질이 많습니다. 명궁에 검은 점이 있어도 음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큰 일을 당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교육자나 종교가, 예술가, 철학자로서 검은 점이 있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석가는 출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세까지 이름을 떨친 것입니다. 인당에 흑점이 있는 아들을 낳는다면 정치가나 실업가보다는 교육자나 예술가로 키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와 같이 명궁을 봐서 그 사람의 음양을 결정하는데 음양이라는 말은 동양 철학의 옛 수로로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음은 소극적이고 양은 적극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명궁을 보아 적극적인 사람인지 소극적인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인당을 제일 명궁이라 정한 것도 명궁이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운명과 신체 상태, 성질, 수명, 직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인당의 상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명궁의 색과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당은 해부학상 공동이 있는 부위로 신령의 숙소로 보면 됩니다. 인당이 지나치게 발달해 있으면 외형적이며 자기 주장대로 판단하여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빈약하면 형태 감각과 인식이 둔하고 자의적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질병적으로는 인당이 클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경련성 질환, 정신분열증, 두통이 잦고 빈약한 인당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지러움증, 저혈압, 신경쇠약, 불면, 심장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감기도 잦은 편입니다. 인당이 흑암색, 즉 불에 그을린 듯한 색을 띠면 운이 막힐 징조이고 실혈이나 실직, 손재 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당이 홍자색으로 맑으면 행운이 오고 질병에서도 회복됩니다. 인당이 갑자기 털을 뽑는 닭의 속살처럼 까칠까칠해지면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부부간에 다투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인당이 넓고 밝고 윤기가 있으면 명기입니다. 이 부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성기능이 나쁘고 이 부위가 색깔이 좋지 못해도 성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쉽습니다.
오늘은 관상학 12궁 편 중에서 명궁을 살펴보았습니다.